맞나? 녹화되는 것 같네요. 맞네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Deep Learning Acceleration Neural Network to Memory Transformation인데 이게 이제 저희 스터디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챕터인 것 같아요. 제목부터가 엑셀러레이션이 들어가죠. 딥러닝 엑셀러레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면 큰 과정은 이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기존에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래피드한 좀 더 빠른 래피드 DNN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한 컴포저 그리고 이 컴포저와 악셀레레 예?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 실험 결과, 결론,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먼저 가장 이 논문을 요약을 해보면, 기존의 DNN, 여러 가지 붙어 있는 DNN들은 GPGPU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GPGPU는 ASIC하고 FPGA 악셀레이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데이터 간에 이동하는 문제와 밴드위스, 트랜스퍼 밴드위스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래피드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래피드한 DNN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래피드 DNN의 특징은 여기 패러럴라이즈, 병렬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DNA 모델을 리인터프리트, 재해석한다는 말인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코드화 시키는 거 그냥 리인터프리트라고 됩니다. 기존에 클러스터링도 중심점과 입력되는 값과의 거리를 계산했었죠. 거리를 계산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거리 값들을 코드화 시켜가지고 비교를 한 그 방법을 이제 리인터프리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바이오리티 휴바르스 메모리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 DNN의 큰 연산 과정, 멀티플리케이션, 어디션, 액티베이션, 펑션, 스플링 이 네 가지 과정을 쓰겠습니다. 가장 동작 중에 하나는 익스트랙트와 맵 이 두 가지를 큰 동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트 추출되는 값들은 웨이트와 인풋이 됩니다. 추출돼가지고 이걸 다시 활용을 하겠죠. 뽑아냈으니까 어디 쓰려고 뽑아냈으니까. 그래서 이 웨이트와 인풋이 가장 중요한 어떤 나중에 연산의 그리고 시스템의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팩터가 바로 웨이트와 인풋 밸류가 되겠습니다. 인메모리를 많이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메모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기존에 그러니까 램이 중간에서 바로 메모리에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또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해지고 인메모리 컴퓨팅 해가지고 많이 요즘 IoT, 5G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추출된 값도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악셀러레이터 메모리 블락에다가 정확하게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래피드 DN을 쓰게 되면 에너지가 이 정도 좋아지고 스피드가 좋아지는데 여기 이것은 웨이트가 8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웨이트가 64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 스피드가 8일 때, 64일 때, 더 라이트 할수록 웨이트나 인풋 밸류가 라이트 할수록 효율이 좋죠. 가볍고 더 무거울수록 효율이 약간 좋긴 좋지만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했냐면 ISAH하고 파이프 레이어 이건 이제 기존에 썼었던 방법이 되겠고요. 이 비교 자체는 이제 DNA 악셀레이터 쓰고 있는 래피드 DNN을 쓰게 됩니다. 그때 조건은 퀄리티로서 0.5% 이하일 때 이하를 보장할 때 비교를 한 값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앞에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전부하려면 복잡해서 이거 뺐거든요. 세부적으로 뺐으니까 다시 여기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리인터프리테이션, 뭐 코딩화라고 그랬죠. 그리고 컴포저는 약간 클러스팅한 곱셈,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리트레이닝, 컨피그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컴포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악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웨이티드 어큐뮬레이션, 이건 웨이티드 어큐뮬레이션은 기존의 웨이트 썸 한 방법이죠. 그 W와 X 값의 웨이트 썸에다가 패러럴 카운팅, 인메모리 어디션, 그리고 AM based computation. AM 블락이라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AM에 대한 또 언어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뒤에 보면 그림 나오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Rapid DNA 데이터 트랜스퍼와 컨트롤러 결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보면 IoT가 출원하면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됐죠. 그래서 DNN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스피치 레코니션, 컴퓨터 비주얼 게임 이런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DNN의 또 구성을 보면 아주 효율이 하이 퍼포먼스가 컴퓨터 아키텍처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GPU를 쓰지만 패러럴 태스크를 하고 있고 프로세서 느리고 그리고 워크나 에너지가 아주 헝글리,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하겠죠. 에너지 많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죠. 비싸고요. 그래서 프로세싱 인메모리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 프로세스 인메모리가 쓰는 이 방법은 비트 단위로 연산이 이루어지고 메모리 안에서 메모리 안에서 비트 단위로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래피드 DNN이라고 불리는 DNA 액셀러레이션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게 됐죠. 뉴런 투 메모리, 뉴런 우리가 알고 아날로그 값이죠.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서 나오는 뉴런 값과 메모리를 변화하는 값.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리인터프리테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디지털 베이스, 올 디지털 베이스예요. 디지털로 저장이 되겠고,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있죠. 하이리 패러럴 하고 이제 래피드 DNN 디자인을 보면 제일 크게 나누면 컴포저와 악셀러레이터 두 개로 나눕니다. 컴포저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고 악셀러레이터 하드웨어 분야가 되는데요. 컴포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뉴럴 네트워크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악셀러레이터는 다시 쭉 펴보면 이 맨 밑에 RNA 블락이 있고 RNA 블락을 병렬로 처리해주는 중간에 버퍼가 있고 버퍼를 통과해서 적당한 값을 데이터 블락에다 매칭을 해주고 데이터 블락 안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위치를 찾아주죠. 메모리 셀에다 값을 넣어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러 통해서 해주고 이런 래피드 DNN은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인터프리테이션, 이 소프트웨어 아까 이 리인터프리테이션 부분은 이 부분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이죠. 인풋이 X가 있고 웨이트가 W 있으면 그 두 개의 웨이트 썸에다 바이어스가 더해지는 경우고요. 이 아웃풋이 나오면 이것을 액티베이션 펑션 통해서 이런 기존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이제 코드 리인터프리테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같은데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이 값이 아니고 룩업 테이블 여기 매칭된 이미 저장된 값이 있죠. 값이 있는데 기울기가 큰 데서는 기울기가 급한 데서는 이 값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해주고 값의 변화가 완만한 데는 이 간격을 좀 넓혀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에러율을 좀 낮춰주는 신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방식이 바로 non-linear quantization 되겠죠. 그리고 이 인코딩 부분에서는 이 추출된 값을 바로 이제 코딩화하는 바로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리인터프리테이션 부분이죠. 이게 리인터프리테이션. 그리고 컴포저 부분을 보면 기존의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보면 이 레이어 뉴런이 있고 그 다음 레이어가 있으면 전부 다 곱해지죠. 이렇게 곱해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1.2와 0.33이 있으면 그 레이어는
마이너스 1.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가지 거치고 인풋 테이블이 있고 0.33은 이런 인풋 테이블이 있는데 1.25에다가 이 네 가지 가까이 곱해지고 0.5에다가 또 각각 밑에 네 가지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쭉 거치다 보면 맨 마지막에 0.45에다가 이 네 가지가 다 곱해지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인메모리 approximate multiplication 구성됩니다. 로우 데이터의 경우. 그리고 로우 데이터는 이렇게 되지만 코디드 된 인코드된 데이터에서는 이 중간 과정이 바로 코드화 되니까 바로 그냥 연산이 이루어진다.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찾는 과정이 없이 이미 코딩이 돼 있으니까 코딩된 값을 바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코딩된 값을 해가지고 DNA 컴포저는 가장 이 여러 가지 값들 중에 베스트 레프리젠트 가장 효과적으로 잘 대표되는 값을 추출하는 데죠. 그 값은 바로 웨이트와 인풋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4개, 4개니까 2비트겠죠. 2비트인데 통상적으로 실용적으로 8비트를 씁니다. 8비트를 쓸 경우는 64바 64가 되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니까 4바에 4바 했었고요. 그리고 웨이트와 뉴런은 웨이트는 WI로 나타나게 되고 뉴런 밸류는 XI입니다. 그리고 한 스텝의 뉴런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는 뉴런 밸류와 XI가 이 XOUT 아웃풋이 다음 스테이지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 단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로 쓰게 되겠고 DNA 컴포저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클러스터링, 매니지먼트, 리트레이닝, RNA 컨피그레이션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그 클러스터링을 나타내게 됩니다. D자 넘어가겠고요. 결국 여기 보면 아까 4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클러스터링, 매니지먼트, 리트레이닝, 컨피그레이션인데 이거죠. 클러스터링, 매니지먼트, 컨피그레이션 여기서 다시 리컨피그레이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 에러텀. 스레시홀드가 이필런으로 하면 주어진 에러가 이필런 이하가 되게끔 계속 돌리는 거죠. 이하가 이하면 그 아웃풋 출력되고 이 에러가 스레시홀드 이필런보다 작으면 다시 리트레이닝 하면 계속 돌리게 되죠. 리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아까 그 클러스터 디스턴스 인코드드 된 리인터프리트 된 디스턴스 있잖아요. 그 값을 가장 적은 값을 추출하게 돼요.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센터가 입력되는 값이고 C1, CJ가 이 중심점이라고 하면 센터 I가 계속 들어올수록 이 반지름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작은 C1, C2, CK의 클러스터를 추출하게 되는 거죠. 클러스터. K개의 클러스터를 뽑아낸다는 것이죠. 그 수식은 이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 논문은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약간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너무 이렇게 보면 소자 시모스 그런 소자의 작동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모스펫 같은 거 이해해야 되니까 약간 깊다고 할 수 있지만 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식이 별로 없어요. 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그 매뉴얼 해석하듯이 그냥 이렇게 쭉쭉 내용만 읽어보면 되는 그런 그런 논문이 됩니다. 이 논문. 그래서 웨이트하고 인풋은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 싱글 코드북을 쓰게 되고요. 싱글 코드북이기 때문에 그 웨이트를 다른 데서 다시 쓸 수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은 로우 데이터가 들어오고 K-1 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코드북에 가장 가까운 점을 센터 찾는 거고요. 코드북 사이즈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사이즈가 3입니다. 3. 하나, 두, 세 개 레이어죠. 세 개 레이어인데도 이렇게 되는데 이 코드 사이즈가 깊어질수록 멀티플리케이션, 프리시전은 정밀도는 좋아지겠죠. 당연히 이 코드가 많아지니까 좋아지는데 원래 기존의 방법은 이제 이런 숫자가 나타냈다면 이 DNN, 래피드 DNN은 코드된 값을 쓰니까 좀 더 디지털화 됐다 그거죠. 그래서 디지털화 되는 것은 이제 그렇다면 이 기존의 방법은 거리 디스턴스 값을 그냥 밸류로 쟀었는데 코드된 값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는 게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트레이징 할 때
퀄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양자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양자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그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에러나 클래스피킹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노멀라이즈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평화를 해주면 이 부분은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중앙이 넘어서가 숫자가 많죠. 큰 값일수록 이 부분을 0.1, 0.2 부분은 좀 더 많이 두껍게 해주고 요 0.4 부분은 값이 작으니까 0.4 부분에서 요만큼 값은 크지만 데이터가 작은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에러율이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에러가 몰리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에러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에러율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 이 에러런스에서 이제 델타 E가 주어진 스레시홀드 입실론보다 작게끔 자꾸 요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 샘플된 값을 자꾸 리트레이닝 해가지고 이 최적화 노멀라이즈 된 값을 자꾸 이 입실론 이하가 되면 이걸 다시 하는 거죠. 다시 돌리고 계속 해가지고 톨러런스를 델타 E가 스레시홀드가 작게끔 하게 하는 게 이제 퀄리티 이스티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RNA 컨피그레이션이 나왔는데 RNA 블락은 아까 리인터프리테이션 한다 그랬죠. 그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이티드 어큐뮬레이션 기존에 썼던 알고 웨이티드 쓴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도 알 수가 있겠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고 하면 인코딩 이 풀링 부분인데 이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두 개가 같은 모양이죠. 인풋 버퍼 또 센스 앰플리파이어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게 바로 AM 블락이 되겠습니다. AM 블락. 왜냐하면 여기에 뭐 디스턴스 테이블이 하나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블락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바로 매핑되는 크로스바 메모리가 되게 이 두 개의 AM 블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두 개의 AM 블락, 인코딩에도 두 개의 블락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카운터에서는 각각의 이 노드 스토어드 그러니까 이 각각의 밸류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가지고 몇 번을 도느냐 하는 게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카운터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가 알수록 좀 더 넘버가 많은 쪽에 웨이트를 많이 주고 좀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퍼포먼스와 에너지 에피시언을 높인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 블락 8에서 16까지로 변하는데 이건 3에서 4비트로 옮긴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카운터 밸류가 2의 자승이 아니면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플러스 1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비트, 3비트로 옮기고 1비트를 추가해 준다 그런 거겠죠. 이 9 같은 경우는 9를 가장 근접한 이 비트로 쪼갠다는 거죠. 8비트로 쪼개는 거죠. 8이니까 3비트로 쪼개서 나타낸다는 거죠. 나머지 1은 버리는 값이 되겠죠. 버리겠죠. 이게 되겠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인풋은 W와 U, 이 웨이트와 웨이트 레벨과 U는 인풋 수입니다. 인풋수가 되겠고, 크로스바 메모리 캔 핸들 이렇게 W가 U가 들어갔을 경우 크로스바 메모리는 이 크로스바는 이제 그냥 이렇게 혹시 버스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버스 시스템을 아시죠? 버스 쭉 일렬로 돼가 하나하나 쭉 떨어져 있는 버스 시스템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크로스바 메모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로그 2에 2번 3번 이 스테이지를 갖게 되고 이 스테이지는 각 13번 사이클을 돌리게 됩니다. 뭐 여기 소개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라스트 스테이지는 13번의 N 사이클을 그런 퍼포먼 하게 됩니다. N은 그 추가되는 넘버의 숫자를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B하고 C, B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C는 인코딩 펑션인데
B나 AM 블락이 있죠. AM 블락이 있고 AM 블락 to memories. 이 nearest distance table과 크로스바 메모리가 있게 되죠. 그리고 nearest distance는 캠 스트럭처에 의해서 디자인된 거고 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캠 스트럭처 그리고 크로스바 메모리는 그 뭐 가장 nearest distance table을 low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earest distance table의 테이블이니까 코드 북이 되겠죠. 코드에 맞춰가지고 아까 그 시그마 부분을 그 클러스터링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셀러레이터 부분인데 이건 이제 이게 무슨 소자인가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R은 저항일 테고 이 부분 이게 모스펫인가 다이오드인가? 이 다이오드 아니고 이게 모스펫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스펫이죠. 모스펫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 구조를 나타내는데 위에 버퍼에서 기존에 있던 신호가 버퍼로 내려오죠. 내려오게 그럼 쭉 내려온 신호가 SL로 들어가죠. 여기 SL로 들어가고 이네이블 클락하고 이네이블 신호가 이렇게 연산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위에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위해 가지고 이 모스펫이 이루어지고 또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SL 다시가 연산돼가지고 이 두 개를 다시 뭐 이렇게 연산돼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경우에 이 출력이 이렇게 이 까만 부분 nearest distance 앰플리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값이 아까 나왔었던 이거죠. 이거. 이 값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값이랑 여기서 enable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오는데 아날로그 값이 아니고 아날로그 값을 코드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R은 엑셀러레이터 하드웨어 협곡으로 나타내는 거고 좀 빠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nearest distance를 찾는 방법은 이 HD 해밍 디스턴스인데 해밍 디스턴스인데 그 해밍 디스턴스는 이 입력된 비트와 그 입력된 비트를 전송했을 때 달라진 비트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1111 5개를 보냈다면 이 두 가지 출력이 됐다면 이 앞에 것은 0 하나만 틀어졌죠.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가 1 값이 되겠고 뒤에 것은 00 두 개가 달라졌기 때문에 해밍 디스턴스가 2개가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가장 작은 nearest distance인 이 값을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해밍 디스턴스 기준으로 했을 때 NDCAM이라는 거 nearest distance cam 방식이 되겠습니다. 쭉 보면 그런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HD에서 뭐 ML 여기 ML은 이제 매치스 라인인데 이 값을 어떤 하이로 볼테지 변화해 가지고 뭐 이루어진다는데 이건 뭐 자세하게 읽어봐도 잘 좀 에너지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거 그냥 구조적으로 그냥 대충 이런 방식이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걸 제조를 하고 그런 상황은 모르지만 그런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만약 여기 나오죠. 엔디캠은 디스차지 이 디스차지 하는데 매치 라인이 ML이 매치가 됐을 때 디스차지게 되고 그리고 미스매치 하게 되면 차지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패스도 빠르고 빨리 디스차징 되고 뭐 그런 효율적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셀레이터 아까 기존에 이 악셀레이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쪼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RFID 뒤에는 멀티플 레이어를 쓰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왔던 그림이 하나 또 병렬로 구성되는 거죠. 병렬로 구성되고 병렬끼리는 버퍼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된 라인은 비트 시리얼 데이터 트랜스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쭉쭉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래피드 뒤에는 각 블락마다 1000개의 RNA 블락이 있게 되고요. 비트 시리얼 웨이를 통해서 이 시리얼을 통해서 전송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래피드 DNA는 멀티플 레이어를 타입을 어떤 가장 어떤
충족할 수가 있는데 fully connected, convolution, residual, recurrent 이런 기능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제 가장 복잡한 레지넷, skiped connection에서 레지넷 같은 경우도 인풋 그 RNA 블락에 P4 인풋을 사용해가지고 이 스킵 커넥션에서도 이 래피드 DNA 적용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 실험 환경을 보면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래피드 DNA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었죠. 소프트웨어 부분은 컴포즈 부분이고 하드웨어는 악셀러레이터 부분인데 이 전체적인 악셀러레이터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 C++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사이킷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고 센스팔로 사용해서 모델 트레이닝이나 베리피케이션을 하게 동작 환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부분은 악셀러레이터 부분은 H스파이스라는 그 시뮬레이션 툴이 있는데요. 이 H스파이스 툴을 이용해 가지고 연산을 했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라미터는 잘 안 나오는 크로스바, 액티베이션 이런 게 숫자가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데이터셋을 보면 MNS 핸드라이팅 가장 사이즈도 작고 간단한 방법이 돼요. 간단한 데이터가 돼요. 그다음에 음성인식, 아이솔렉, 그다음에 HR은 휴먼 액티비티 리커지션이고 사이파 10, 100 같은 경우 오브젝트 리커지션이 되고 이미지넷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가장 복잡하게 이미지넷에서도 구글넷, 브지넷 레즈넷이 제일 복잡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토탈 넘버 테스팅 데이터셋 때문에 미스클래시피케이션 그런 이게 그 클러스터가 잘못된 그런 데이터 수를 말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기존에 이제 F4 5번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코디를 할 경우는 단 한 번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 번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병렬화가 처리도 가능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모델 리인터프리트 이 부분이 리인터프리테이션 된 부분이죠. 그리고 리인터프리트 requires 모델 한 번만 once 그리고 런타임 오버헤드는 이건 이게 분할 찾아보니까 아모타이즈가 분할 상환하다 그런 뜻인데 그냥 나눠서 계산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인터프리테이션 이 코디된 부분으로 모든 익스큐션이 각각의 효율성을 분산시킨다, 나눠준다. 전체적인 효율성을 한쪽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분할해가지고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빨라진다라는 개념이겠죠. 여기서는 retrainable baseline은 이미지에서 섞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DNA 모델의 어떤 리인터프리트된 부분의 애큐러시를 보면 여기 보면 MNST, 아이솔릿, 타, 사이파테지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이 X축은 넘버로 인풋 아까 이 래피드 DNA 가장 큰 추천된 방법 두 개라고 그랬죠. 웨이트와 인풋, W와 U라고 그랬죠. WU. 웨이트와 인풋이라 했는데, 그래서 인풋은 이 X축으로 나타내고, 웨이트는 여기 컬러로 나타냈습니다. 그때의 에러유로 나타내고, 세로축의 에러유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하까지는 32비트 정도로 처리를, 32개 인풋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이퍼에 갈수록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64로 늘어나게 됐죠. 늘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 사이퍼 10 넘어갈수록 16하고 64하고 값이 거의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안 나고 여기서는 그 이미지넷 같은 거의 16하고 64하고 값이 인풋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 래피드 DNA를 쓸수록 복잡한
복잡한 영상에서의 그리고 웨이트가 적당히 줬을 때 이 효율성이 있다라는 이 액큐리시가 높아진다라는 걸 보여주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간단한 MNS가 큰 뭐 기존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적은 인풋으로도 이 64 인풋에 버금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표가 설명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큐리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퀀타이전 레벨, 액티비전 펀드 Q 레벨이 되겠고 Q 밸류가 되겠죠. 레벨 수 Q 밸류가 되겠고 그다음 웨이트 W, 인풋 U 이 세 가지 값에 의해 가지고 액큐리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 뭐 퍼포먼스, 인피 뭐 그렇지만 same lookup 테이블을 쓰게 되고요. rel 펑션을 쓰게 되고 이런 그다음에 알렉스넷, 브리지넷, 구글넷에 래피드에 적용할 경우에 0.1, 0.4, 0.5의 퀄리티 로스가 있게 됩니다. 그때의 클러스터 64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넷 같은 경우는 뭐 128개 인풋이 필요하다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큐리시와 이피션시를 트레이드 오프 해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인풋이 이 하나하나 세계적으로 내부를 비교해 봅니다. 내부를 비교해 보면 인풋이 적을수록 효율이 크죠. 여기 보면 에너지 이피션시는 에너지를 적게 먹는 거니까 당연히 인풋이 적을수록 왼쪽에 있는 값들이 효율이 좋죠.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 이피션시는 이 인풋이 적을수록 좋고 그 안에서도 보면 또 웨이트가 작을수록 에너지 이피션은 좋다라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스피드업도 마찬가지로 이 스피드업은 이제 약간 이미지가 복잡할수록 스피드가 빠르죠. 빠른데 웨이트가 작을수록 또 더 빠르고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피드는 이제 이 에너지 이피션트 에너지는 이 작은 게 간단한 영상이 작게 먹지만 스피드는 복잡한 구조일수록 더 스피드업이 빠르다는 게 래피드 DNN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빠르다는 것은 무조건 빠르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비해 가지고 더 빠르다는 게 되겠죠. 기존에. 그리고 이런 대부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풋이나 아까 인풋하고 웨이트 클러스터는 인코드는 아까 여기는 4, 16, 64 이 밸류를 갖게 됩니다. 이게 두 개입니다. 인풋하고 웨이트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EDF를 노멀하지 EDF라는 건데 EDF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니까 복잡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딜레이가 크면 더 복잡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면 MNS나 iOS는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그 에너지 딜레이는 이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에러율에 상관이 없죠. 에러율이 0.4 높아도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실제 복잡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반면에 메모리는 이 에러율이 적을수록 많이 쓰고 에너지가 오율이 크다면 메모리를 작게 쓰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래피드 DN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또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는 타입 1,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1은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되겠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다가 풀링과 컨버전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풀리 커넥티드 색깔의 4개죠. 이 까만색이 빠져있는 4가지만 들어가 있는 게 타입 1이고 타입 2는 까만색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2는 풀링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타입 1은 간단한 이런 구조이 되겠고 타입 2는 사이파나 이미지넷 약간 더 복잡한 풀링 들어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입력과 웨이트의 값이 64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또 여기 보면 풀링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웨이트 대 애큐러시죠.
웨이티드 썸하기 위한 이 부분이 회색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타입 1인 2도 많이 차지하겠고, 그리고 그 풀링 이 부분은 전체적인 에러의 3.2%를 차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익스포션 타임은 전체에서 1.9% 정도 차지하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더스, 주황색으로 한 어더스 블락에는 메모리 컨트롤러나 먹스나 디코더나 뭐 이렇게 사용했을 때 에너지와 익스포션 타임은 11%와 14% 정도 소요된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황색 부분은.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여기는 또 이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면적, 사이즈가 얼마나 집적도 있고 그 데이터가 좀 더 얼마만큼 면적까지도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래피드 DNA 구조를 보면 전체에서 많이 차지하는 RNN이 되겠고, RNN에서 58% 정도, 56%가 RNN이 되겠죠. RNA인데 RNA에서도 크로스바어 메모리가 80.8%고 나머지는 뭐 액티베이션, 먹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에피션시가 아주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이유는 기존에 좋은 이유는 디지털 도메인, 아까 코드 디지털 도메인 쓰게 됐고, 또 바이너리를 쓰기 때문에 바이너리 만약에 128 그러면 레이어 뭐 7개, 8개만 바이너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디지털 도메인이 데이터가 좀 더 그 표현 방식이 좋은 방법이 돼요. 그리고 왜냐면 또 AD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전하는 이런 블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ISC에서는 ADC 블락을 썼었죠. 근데 래피드 DN은 쓰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고, 만약에 또 래피드 DN이 웨이트는 16개, 입력은 32개를 줬다면 다른 IS에 비해 34%나 면적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PIM 프로그램 인메모리라고 했었죠. 이 인메모리 악셀러레이터, 이 기존에 쓰고 있는 악셀러레이터와 래피드 DN의 이피션시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핌 악셀러레이터는 잘 몰라요. 다디안 나노나 이삭 파이프레이어, 이게 기존에 썼던 방법이고, 래피드 DN은 원칩인 경우, 8칩인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더 효율이 8칩인 경우가 스피드업도 좋고, 에너지 이피션스는 한 칩이나 A칩이나 에너지는 비슷하게 걸린다. 그렇지만 스피드는 8칩이 있을 때가 더 빠르다라는 것이 되겠죠. 가격이 8개 칩을 쓰면 더 비싸게 되겠죠. 그때 당시에 비교는 이제 원칩 캔 어치브 스피드업 하나 쓸수록 이렇게 이 정도 스피드업이 있고, 에너지 이피션스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래피드 DN은 기존에 어떤 많이 그 데이터 이동하는데 많이 소모됐던 그런 데이터 의존성을 많이 낮추게 됐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같은 메모리 블록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저장이나 컴퓨팅감도 있어가지고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를 보면 이것도 이제 에이지 억셀러레이터가 되는데, 아이리스하고 사나피하고 래피드 DN, 이건 이제 기존에 썼던 방법이 이 두 가지 되겠고, 래피드 DN을 하자면 래피드 이피션시가 기존의 에이지 악셀러레이터보다도 훨씬 더 엄청 크죠. 효율이 좋죠. 스피드업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그리고 테이블 4는 그 RNA가 그 이제 아까 데이터 블락을 쉐어링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그때 퀄리티 로스를 다 보여주겠습니다. 30% 0% 쉐어했을 때 그때 에러를 퀄리티 로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30% 공유를 쉐어를 했을 때 에러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0에서 10% 갈 때는 0에서 0.1, 0.2 크게 안 변하죠. 0.3, 0.3, 0.5, 0.7, 0.5, 0.4 안 변하는데, 20에서 30으로 갈 때는 0.6에서 1.1 크게 변하죠. 0.7에서 1.5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적당한 그 퀄리티 로스하고 어떤 쉐어하는 퍼센테이지 간의 어떤 효율적인 상황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많이 쉐어한다고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그 시스템 모델마다 그 안정되는 그런 쉐어하는 이 쉐어링 퍼센트가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GOPS는 약간 면적에 대한 효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방법을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래피드 DNA는 풀리한 어떤 디지털 코드 방식이 되겠고 스케일러블한 액셀러레이터를 읽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클러스터 메모리하고 어떤 nearest distance value, 해밍 디스턴스를 가장 해밍 디스턴스 작은 값을 찾는 그런 메모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인터프리티 모델은 정확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연산이 또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 경우에 이제 래피드 DNA 쓰게 되면 에너지 이피션스는 64, 49는 68은 8비트 아까 8개의 8개의 웨이트나 인풋일 때 49는 64개의 웨이트나 인풋일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나 인풋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에너지 이피션스 작아서 좋은 거고 스피드업도 가볍고 라이트할수록 더 많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비교 대상은 기존의 IC색이나 파이프라인에 비해 가지고 좋은 건데 그때 환경은 퀄리티 로스 0.5 이하일 때 래피드 DNA는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본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자, 끄고 나가겠습니다. 저장할게요. 저장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